안녕하세요.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식 투자 다들 한 번쯤은 관심 가져보셨거나 이미 하고 계실 텐데요. 이거 더 오르려나 혹시 내가 딱 사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다들 느껴보셨죠? 진짜 주변에 보면 주식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상하게 그 엄청 큰 수익 봤다는 얘기보다는 물렸다 이런 푸념이나 마음고생했다는 얘기를 더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전문가 추천주다 인터넷에서 이거 좋다더라 이런 정보만 믿고 덜컥 샀다가 그냥 계좌 시퍼렇게 변한 거 보면서 한숨 쉬고 팔지도 못하고 이거 혹시 당신 이야기 아닌가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거 단순히 운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타이밍이 안 좋아서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근본적인 원칙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는 주식 투자, 초등학생도 아는 진짜 비법 이 책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너무 기본이라서 우리가 쉽게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그 주식 투자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기본 점검 그리고 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거고요.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탄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약간 감이나 운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으신데요. 이 책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분석에 기반해야 꾸준한 성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더더욱 이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네, 잠시 복잡한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검증 안 된 그런 비법들 이런 건 잠시 잊으시고요. 오늘 저희랑 같이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들 그리고 분석 도구들을 왜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힘 이걸 기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물론 실제 매매에 필요한 HTS 사용법이나 이런 건 직접 익히셔야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를 하나의 지도 읽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지도는 바로 차트일 테고요. 그 지도를 정확히 읽기 위한 나침반, 그 역할을 하는 5가지 핵심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 나침반은 뭔가요? 첫 번째 나침반이 매물대로군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잘 오르던 주식이 진짜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픽 하고 힘없이 주저앉는 경우요. 왜 그러나 싶어서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네, 바로 그럴 때 이 매물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물대라는 건 특정 가격대의 주식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특히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대에 두터운 매물대가 있다. 그럼 그 가격대에 이제 물려 있는 투자자가 많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주가가 이제 본전 근처까지 오면 심리적으로 이제라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매도 물량을 막 쏟아내게 됩니다. 이 매도 압력이 결국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일종의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순 본전 심리뿐만 아니라 가끔은 특정 가격대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에 비싸게 산 개인들 본전 심리 말고도 기관 매물이라든가 여러 이유로 특정 가격대가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매물대 위치를 미리 좀 파악하고 있으면 어디쯤에서 주가가 좀 저항을 받겠구나. 이걸 예측하고 불필요하게 막 따라 사는 거 피하거나 아니면 또 적절하게 매도 타이밍 잡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매물대 근처에서는 일단 좀 조심하는 게 좋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매물대 분석은 리스크 관리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나침반은 저점 잡기입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격언도 있는데 그 무릎이 대체 어딘지 아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작정 많이 떨어졌다고 그냥 덥석 사는 건 더 위험하다고들 하고요. 진짜 저점은 어떻게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단순히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나 그 하락폭만 보는 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봉 차트하고요. 그때의 시장 전체 상황 이걸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봉은 하루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막대잖아요. 빨간색 양봉은 상승 마감, 파란색 음봉은 하락 마감. 이건 다 아실 테고 이때 눈여겨봐야 할 게 그 막대 위아래로 달린 꼬리의 길입니다. 꼬리요.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가 막 공포에 휩싸여서 투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종목의 일봉이 아래 꼬리를 아주 짧게 달고 마감하거나 아니면 음봉 크기 자체가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러면 이건 하락 압력 속에서도 더 이상 팔려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낮은 가격에서는 사려는 힘이 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이게 강력한 저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 100% 확신할 순 없지만요. 나중에 배울 이평선이나 다른 지표들이랑 같이 보면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아, 세 번째 나침반은 비중 조절이군요. 야,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 얘기다 하실 것 같은데요. 왠지 좀 불안해서 조금만 샀더니 아쉽디 조금 오르고 이번엔 진짜 확실하다 싶어서 확 들어갔더니 그냥 여지없이 크게 물리고 이게 바로 비중 조절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 맞죠? 네, 바로 그 경험이 비중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번에 그냥 가진 돈 다 넣는 거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배운 분석들 있죠. 매물대를 돌파한다든지 저점을 확인했다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건 승률이 높다 이런 판단이 설 때는 비중을 좀 늘리고 아직 확신이 좀 부족하거나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싶을 때는 소액으로 약간 탐색전 벌이듯이 하거나 아예 관망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야 혹시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더라도 큰 손실 없이 다음 기회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런 시장의 큰 흐름에 따라서도 비중 전력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락장에서는 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력이 나올 수 있고요. 아주 강한 상승장에서는 추세를 따라서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게 핵심은 그 매수세, 즉 사는 힘이 강해지는 타이밍을 잘 포착하고 그 힘의 강도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는 감각, 이걸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나침반은 고점 잡기입니다. 사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정말 까다로워요. 조금 올랐을 때 팔면 더 갈까봐 너무 아쉽고 또 욕심내서 버티다 보면 다시 스르르 내려와서 수익 다 까먹거나 오히려 손실로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네, 고점 매도 타이밍 역시 매물대가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전략은 현재 주가 위에 있는 첫 번째 주요 매물대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로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주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대를 그냥 시원하게 뚫어버린다? 그러면 다음 매물대까지 더 오를 걸 기대하면서 일부 물량은 좀 가져가 보는 전략도 가능하죠. 근데 이것도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살펴볼 분 차트나 거래량의 변화를 같이 관찰하면 좀 더 정교하게 고점 징후를 포착하고 매도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나침반입니다. 종목 선정. 결국엔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요? 이 질문으로 가게 되죠. 이 책에서는 남의 말에 그냥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좋은 종목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나요? 가장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호재 뉴스만 보고 뒤늦게 급등주 따라타는 거, 이거 피하라는 겁니다. 소위 재료 매매라고 하죠. 이게 성공하면 물론 큰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 접근성에서 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고점에 물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급등했던 주가는 그 호재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해요. 다시 오르려면 더 강력한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고요. 대신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는 종목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는데 그때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건 기존 보유자들이 안 팔고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은 역시 매물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대를 만들면서 바닥을 다져요. 그 후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강한 매수세와 함께 이전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 바로 이 그러니까 매물대 확인, 저점과 고점 판단 기준, 그리고 비중 조정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종목 선정 원칙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큰 방향을 잡는 나침반 사용법을 익힌 셈인데요. 이제 이 원리들을 실제 차트 분석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분석 4단계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가님께서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식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기업의 본질 가치를 따지는 기본적 분석하고 차트 패턴을 읽는 기술적 분석.
이 책은 특히 좀 단기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에서는 이 기술적 분석이 개인 투자자에게 더 실용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 도구들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해진 순서대로 접근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일봉, 이평선, 분차트, 거래량 이 순서요. 이 순서대로 분석해야 각 도구의 장점을 살리고 분석의 오류를 줄여서 수익 확률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시중에 막 떠도는 수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OBV니 RSI니 이런 걸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건 오히려 혼란만 키울 수 있으니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일봉, 이평선, 분차트, 거래량. 그럼 첫 번째 단계, 일봉 분석부터 시작해보죠. 아까 저점 잡기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매물대만 봐서는 매매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진 않을 수 있으니까 일봉 분석으로 그 부족함을 채운다. 이런 말씀이셨죠? 그렇습니다. 일봉 하나만 제대로 읽어도 그날 하루 동안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중에 어느 쪽 힘이 더 강했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빨간색 상승, 파란색 하락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꼬리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꼬리가 짧다. 이건 매도세가 약하다는 신호고요. 윗꼬리가 길다. 이건 높은 가격에도 사려는 매수세가 강했다는 신호죠. 둘 다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평선, 이동평균선이군요. 일정 기간 동안 주가 평균값을 선으로 나타낸 건데 보통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다, 좋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흔히 알려진 이평선 해석에 좀 오해가 많다 이렇게 지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로 뚫는 골든 크로스. 이건 매수 신호다.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매도 신호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것만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후행성 지표거든요.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오른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횡보장에서는 거짓 신호를 자주 보내기도 하고요. 또 그 5일, 20일, 60일 이평선이 차례대로 놓인 정배열 상태. 이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정배열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따라 사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평선의 진짜 활용 가치는 일봉하고 같이 볼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막 불안해요. 그런데 특정 종목의 일봉이 중요한 장기 이평선, 예를 들어 21선 위에서 딱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요. 혹은 이평선 근처에서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방어한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즉, 해당 가격대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력을 확인시켜주는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시장이 안정되면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하루의 힘겨루기를 보고 이평선으로 좀 더 긴 추세와 지지, 저항의 맥락을 파악했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인 분차트군요. 일봉이 하루 단위의 큰 그림이라면 분차트는 1분, 3분, 5분 이렇게 더 짧은 시간 단위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당일 매매 타이밍 이걸 잡는데 아주 유용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분차트는 당일의 실시간 주가 흐름과 그 힘의 변화를 훨씬 더 세밀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일봉이나 이평선만 봐서는 좀 포착하기 어려웠던 당일의 구체적인 매수 또는 매도 시점을 잡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쭉 상승했다가 조정을 거친 주식이 오후에 다시 스멀스멀 오르면서 오전 고점을 강하게 톡 돌파하는 순간, 혹은 장막판에 갑자기 매수세라 확 들어오면서 종가를 확 끌어올리는 모습, 이런 걸 분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자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한번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이 될 수 있고, 후자는 다음날 시초가 상승을 기대하는 신호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분차트를 활용하면 매매 기회를 더 자주 포착하고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거래량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식이 사고 팔렸나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걸 통해서 주가 움직임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매수 세력, 매도 세력의 힘과 의도, 이걸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패턴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거래량은 속임수가 비교적 적은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몇 가지 핵심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 주가는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건 보통 긍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왜냐면 팔 사람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사는 쪽에서 잠시 관망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주가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속성, 귀소 본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있어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패닉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둘째,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평소보다 적거나 별로 늘지 않는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물을 안 내놓는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흔히 씨가 마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적은 매수세로도 주가가 쉽게 오를 수 있고 나중에 본격적인 매수세가 붙으면 크게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호재 발표와 함께 거래량이 막 폭발적으로 터졌어요. 근데 이후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하락한다. 이건 좋은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긴 했지만 그만큼 높은 가격에 팔려는 매도 물량도 엄청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으로 매수 에너지가 좀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장중에 주가가 확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어요. 근데 전체 거래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건 단타 세력들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빠져나가면서 매물 부담이 줄어서 조용히 다시 오르거나 혹은 나중에 이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와, 오늘 저희는 주식 투자 초등학생도 아는 진짜 비법, 이걸 통해서 투자의 핵심 원리 5가지, 그러니까 매물대, 저점 고점 기준, 비중 조절, 종목 산정까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4단계 접근법, 일봉, 이평선, 분차트, 거래량, 이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차트 분석이 조금은 명확하게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자가 전반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라. 수많은 기법이나 지표를 쫓아다니기보다 오늘 저희가 다룬 이 기본적인 분석 도구들을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꾸준히 적용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분석을 통해서 이건 확신이 있다, 이런 매매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급하면 실패하기 쉽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차분하게 경험을 쌓아 나가신다면 더 이상 이유도 모르는 손실에 고통받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하실 겁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아주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차트를 활용한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잘 아시는 워렌 버핏처럼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재무 상태나 성장성 같은 걸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더 중시하는 접근법도 존재하죠. 어쩌면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주가 움직임의 그 이면에는 이런 기본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배운 기술적 분석의 원칙들을 활용하시면서 동시에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풀어야 할 또 다른 흥미로운 숙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도울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